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그동안 내가 선생님을 하면서 선생님이 나이대별로 선생님의 마음 자세가 좀 변하더라고요. 나이대별 선생님이 마음 자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생활에 빗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돈 10만 원을 딱 들고 서울로 상경을 하거든요. 완전히 그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에 올라가는 사람 같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 졸업식을 두세 달을 두고 10만 원을 들고 가방을 싸서 제가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서울 자취하는 친구 집 얹혀 살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직장을 얻게 됐는데, 처음 얻게 된 직업이 광고회사. 처음 구한 직장이 광고회사였는데, 이 광고회사는 날 새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 이틀 날 새는 거 기본이어가지고, 날을 엄청 많이 새다 보니까 몸도 거의 막 가라앉고 생활 리듬도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접고 다른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직한 회사가 뭐였냐면 청바지 홍보실이었거든요. 청바지 홍보실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되는데, 이 청바지 홍보실에서 제가 이제 뭐 광고도 하고, 그리고 전단지 작업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매장이 오픈하게 되면 그 매장에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가서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날밤 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지방에 오픈이 매장이 되면 지방까지 밤새도록 지방에 내려가서 아무도 없는 새벽에 그 매장을 다 정리를 하고 매장 디스플레이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몇 날 며칠 또 날 새는 일이 많더라고요. 아, 날 새고 이런 홍보실 광고하는 거는 정말 내 직업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광고회사에 1년 취직해 있다가, 그리고 청바지 회사의 홍보실에 1년 취직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간 게 서울 청량리 쪽에 있는 디자인 학원으로 제가 입사를 하거든요. 디자인 학원에 딱 들어가면서 제가 디자인 강사로 이렇게 일을 해요. 선생님을 처음 했던 그게 시발점이었거든요. 청량리에 디자인 학원에 제가 강사로 입사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강사 생활을 하는데, 그때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20대 후반 정도의 강사 생활을 했을 때는 제가 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학생의 성장과 학생의 발전에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주고 월급 받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발휘하고 그리고 월급 받고, 이 정도의 수준이었지 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학생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강사 생활을 제가 했었죠. 이렇게 20대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의 마인드는 그냥 월급 받는 강사, 별 생각 없고 내 지식을 그냥 파는 거, 내 지식 알려주고 월급 받고, 이런 단순한 거,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이런 식으로 20대 강사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이제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우연하게 읽게 된 책 한 권으로, 나도 내 아이를 내가 가르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겨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기왕 내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겠다 하면 우리가 자주 쓸 수 있고 평생 쓸 수 있는 영어를 좀 공부를 해서 가르쳐 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영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영어 공부를 하면서 내 아이 공부만큼은 내가 한번 가르쳐 보겠다, 내가 한번 책임져 보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새로 시작을 해서, 우리 아이가 그때가 5살 때, 6살 때부터 제가 이제 품앗이 교육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도 영어도 가르쳐 보기도 하고 미술도 가르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공부방을 오픈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방에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30대 중반부터는 그때는 이제 내 아이를 내가 직접 가르쳐 보고 학습에 관련된 내가 공부를 직접 해보겠다 해서 이제 공부방을 제가 오픈을 하게 되거든요. 공부방을 오픈하면서 우리 아이도, 우리 아이의 친구도, 그 친구의 친구도 제가 받으면서 공부방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공부방을 시작했을 때는 공부방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1도 없었거든요. 내 아이 공부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내 아들의 친구도 받고 그 친구도 받아서 공부방을 시작할 때 이 공부방 들어오는 수입은
순수하게 100% 내 아이 책 사주는데 쓰겠다. 내 아이 교육하는데 이 돈을 쓰겠다. 이 공부방으로 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제 남편이랑 상의를 하고 제가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은 모두 책을 사거나 어디 뭐 체험학습을 가거나 뭐 여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그 공부방에 들어온 수입을 썼거든요. 그때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별로 없고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따라서 뇌 발달을 되는 그 기능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런 걸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정말 맞아? 이렇게 공부 가르치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든 거죠. 그래서 참 많은 서치도 해보고 또 많은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발달될 수 있는 뇌 기능이라든지 아이들의 그런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걸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 때는 이런 뇌가 발달이 되고 이 나이 때의 성장기에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자극을 주는 게 좋구나라는 걸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아이를 책대로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하죠. 왜냐하면 아무도 나한테 몇 살 때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하고 몇 학년 때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몇 학년 때 아이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어떤 거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조언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길은 책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돌고 있는 그런 정보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아이를 키우고 공부방을 처음 했을 때는 공부도 많이 하고 서치도 많이 하고 수업 준비도 참 많이 했죠. 그러면서도 늘 불안했죠.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이 방법이 맞는지 이 방법이 맞지 않는지 정확하게 확답이 없는 거예요. 늘 책을 보고 늘 어떤 정보에 대해서 갈구를 하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안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불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걸 추구하고 공부하면서 그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20대에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의 마음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보다는 그냥 내 지식을 가르쳐주고 월급 받고 내 지식을 전달해주고 월급 받는 그 단순한 거기에 멈췄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지만 30대에 공부방을 오픈해서 내 아이와 내 아이들 친구들 가르칠 때는 무지 많은 불안감 속에서 참 열심히 정보도 서치하고 열심히 책도 읽고 열심히 여러 가지를 도전했던 그런 도전의 시기, 공부하는 시기, 불안의 시기에 30대에 공부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공부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깨닫는 것도 많고 그때 습득했던 것도 많이 도움이 되기는 했죠. 그리고 이제 30대의 불확실한 마음과 불안의 시기를 30대 선생님을 보내고 40대가 됐을 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래 맞아.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가르쳤던 이 방법이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교육이었고 이 방법이 정말 맞았구나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불안해서 30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고 항상 뭔가 지식을 갈구하고 지식이 항상 배고파 있었고 그 정보가 항상 불안했었거든요. 그런 30대에 선생님을 보냈다면 40대는 확신의 선생님을 보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르치는 교육이 정말 맞았다. 정말 내가 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확신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는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서 내가 옳구나. 내가 불안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열심히 가르쳤지만 내가 그 방법이 나쁜 방법이 아니었고 그 방법이 정말 옳은 방법이었고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었구나라는 확신의 길로 제가 40대 선생님의 마음 자세 40대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40대에는 확신이 드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학생들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학생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40대에 무지 아이들한테 다그쳤던 것 같아요. 내 확신이 맞기 때문에 니네들 나 따라와. 내가 하는 거 맞더라. 내가 하는 거 옳더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끄는 대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공부반 선생님의 마음도 욕심이 극대화되고 기대치가 참 많으면서 그러면서 실망감도 참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밀고 당기는 그 과정 속에서 참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확실한 정보와 그리고 내가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방법이 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달리고 싶은 거죠. 나는 막 그 달리고 싶고 아이들을 끌고 함께 막 달리고 싶은데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고 뒤처져 있고 이런 걸 보니까 막 그걸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푸시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끌고 가지 않으면 내가 죄 짓는 듯한 느낌? 내가 마치 무슨
투사처럼 이 아이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내가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투사의 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40대의 선생님을 보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뒤돌아보면 참 40대는 내가 공부했던 그 방식, 내가 가르쳤던 그 교육 방법, 내가 아이들을 끌고 가는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확신이 드니까 이 아이들하고 저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선생님과 끌려가려고 하는 아이들과의 그 격차도 너무 컸고, 이거를 또 받쳐주지 못한 학부모님들은 내가 가차없이 쳐버렸거든요.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내 뜻에 따르지 않을 사람은 떠나라, 나를 떠나라.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아무튼 그렇게 40대에 공부한 선생님 마인드를 가지고 40대에 공부방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올해로 제가 52세거든요. 40대 말이 되고 50대에 딱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도 다 성장하고 내 손길이 필요 없고 나의 품 안에서 떠났거든요. 반은 내 품 안에서 떠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인생 참 별거 없는데 내가 너무 아이들을 투사의 정신으로 아이들을 너무 무리하게 끌고 가고 아이들을 참 나도 힘들게 했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마음이 온화해지면서 그 인자해지더라고요. 그래,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내가 등불이 되어서 그 어둠을 밝혀주는 한 사람의 지침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조언자로, 충언자로 먼저 인생을 산 선배로 내가 너희에게 조언해주고 너희와 함께 해주고 작지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40대 후반부터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이들에게 용서의 마음도 생기고 실수를 인정하는 마음도 생긴 거예요. 40대는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내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지만 나에게 공부한 아이들도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내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아이들 또한 그러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굉장히 제가 다그치고 막 이렇게 훈계하고 아이들을 막 무력으로 이렇게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 40대 초반 중반을 보내고 40대 후반이 되면서 이제 아, 인생 별거 없지. 그래, 그렇게 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아이들에 대한 마음도, 공부방을 운영하는 마음도 좀 푸근해지고 온화해지고 좀 넓어지고 용서의 마음도 생기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래, 너는 그럴 수도 있고 너도 그럴 수도 있고. 40대에 공부방을 운영했을 때 공부방에 있는 아이들을 다 평균화시켰고 일괄화시켰거든요. 그런데 40대 후반에 50대가 되면서 제 마음이 그래, 사람은 각자 다르지, 내 뱃속으로 난 아이들도 다 다른데 하면서 각자의 특색, 각자의 성격, 각자의 성향을 각자대로 이해하고 각자대로 풀어가고 각자대로 제가 마음을 열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50대 공부방 운영할 때는 참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너무 예쁘고 또 사랑스럽더라고요. 내 아이를 다 키우고 나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자기 자식을 키울 때는 엄하고 엄격하게 키우지만 손자를 봤을 땐 자기 자식한테 풀지 못했던 애정까지도 다 이렇게 손자한테 다 쏟아붓는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저 공부방 운영한 아이들도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음은 예쁜 마음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공부방 운영이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많이 내려놓는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40대 공부방을 운영했을 때 절대 내려놓을 수 없고 이 한껏 가득 찬 욕심을 40대 후반 50대에는 내려놓는 작업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제 나이가 지금 50인데 50대가 딱 되면서 저한테는 신경 쓸 아이들이 없어요. 남편한테 제가 이 나이에 신경을 쓰겠어요? 내 아이들한테 신경을 쓰겠어요? 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신경 쓸 데가 없는 거예요. 40대 후반부터는 내가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이들도 없다 보니까 집안일도 일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도 집안일도 안 하다 보니까 집안일도 이제 하기 싫어서 이제 점점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신경 쓸 일은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 신경을 써,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 살림에 신경을 써. 신경 쓸 일이 1도 없어지는 거예요. 단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나이에 신경 쓰는 일이 있다면 우리 공부방에 수업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할 건지,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내 공부방이 어떻게 성장하고 내 공부방이 어떻게 발전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발전, 나의 공부방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나한테 공부하는 아이들의 발전과 성장. 내가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다른 공부방, 다른 학원에 다닌 아이들보다 더 영어 실력이 깊이 있고 향상됐으면 좋겠고, 우리 공부방에 다니는 아이들만큼은 인성 좋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을 줄 아는 그런 인성이 좋은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공부방 운영이 좀 편안해지기도 하고,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도 하고 옛날보다는 마음이 많이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내 욕심, 내 기대치를 내려놨거든요. 공부방에 있는 아이들에게 40대보다 30대보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기대치를 내려놓다 보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이들을 절대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신경 쓸 일은 우리 공부방 아이들밖에 이제는 없어요. 내 공부방에 수업하는 아이들밖에 신경 쓸 일이 없는데 그 아이들을 내가 포기를 하겠어요? 더 애정과 더 정성 어린 눈으로 보고 아이들을 더 이해하고 더 함께 하려고 하고 아이들 인생길에 내가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선생님의 마음, 그릇도 달라지기도 하고 이 정신세계도 변화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심리 상태도 많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과정을 뒤돌아보시고 지금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그때보다는 지금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편안하고 온화하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인생을 하나하나 또 엮어가실 겁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오늘 나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내 주변도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발전하시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